네, 이번 시간에는 옵셔널 값 추출 첫 번째 시간으로 옵셔널 바인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셔널 바인딩은 옵셔널 안에 있는 값을 안전하게 꺼내는 대표적인 방식인데요. 이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iflet을 사용하는 방법과 가드렛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오늘 이 두 개에 대해서 각각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로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요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겠습니다. 이렇게 치고 네, 해볼게요. 지금 얘는 옵셔널 값이죠. 스트링 옵셔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구분해서 코딩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의 기본적인 기능을 쓸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new string이라고 해서 기존의 유저 닉네임 플러스 뭐 뒤에 님 이렇게 붙이는 게 원래는 스트링끼리 가능했잖아요. 스트링은 플러스 기호를 통해서 이 문자 결합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얘는 옵셔널이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물음표 떼어볼게요. 띄고 나서 이걸 하면은 네, 이렇게 코드가 잘 작동을 하고 프린트까지 해보면 출력까지 잘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잘 나오죠. 근데 옵셔널이면은 이 원래 스트링이 제공해주던 기능을 다 쓸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잘 포장지를 벗겨내서 옵셔널 안에 있는 값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옵셔널 값 추출이 필요한 이유인데 그 첫 번째 방식으로 우리는 if let을 써볼 거예요. if let은 간단한데요. if라고 치고 그 다음에 let이라고 친 다음에 이 옵셔널 값을 새로 담을 이 옵셔널 안에 진짜 값이 있다면 그 값을 담을 변수를 하나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if let이라고 치고 여기에 새로운 이름의 변수를 써줄게요. 얘는 onLeft. 보통 이 전미사를 많이 쓰거든요. onLeft user nickname 이라고 하고 좀 길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원래 유저 닉네임이 있는데 그거를 벗긴 변수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유저 닉네임이라고 쳐주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유저 닉네임이 옵셔널 타입인데 그 안에 값이 진짜로 있으면은 여기 이 새로운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할당이 되면 if 이게 할당이 되면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갖고 놀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볼게요. onLeft 닉네임에 플러스 님을 쳐볼게요. 이러고 나서 이걸 프린트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할당을 못하면 내부에 값이 없어서 이 onLeft 유저 닉네임에 할당을 못하면 이쪽으로 와줘. 그래서 여기에는 프린트 이름 없음이 출력되게끔 우리가 해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홍길동님이 잘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왜죠? 우리는 이 옵셔널 값 안에 진짜 값이 있으니까 1로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프린트가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우리가 nil이라고 한다면은 어디로 갈까요? 이 변수에 할당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flet을 쓰면은 우리가 스트링 옵셔널이 아니라 스트링에서 쓸 수 있었던 온갖 기능들을 다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타입까지 확인해 보면 우리가 옵션 키 누르고 이거 확인하면은 얘는 스트링 옵셔널이겠죠. 이렇게 물음표가 붙어서 스트링 옵셔널인 게 나오고 근데 요거 해볼게요. 요거는 그냥 스트링이겠죠. 왜냐면 요 스트링 옵셔널을 그 안에 값이 있을 때만 일로 오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스트링 타입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iflet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게 가드렛이 있는데요. 가드렛은 약간 다릅니다. iflet과 되게 비슷한데 우리가 가드라는 말은 좀 처음 들어봤잖아요. 가드렛을 설명하고 우리가 가드라는 의미까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가드렛은 일단 함수나 반복문 이런 거 안에서 써줘야 되는데요. 제가 코드를 먼저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게 있네요. 요거를 갖다 쓸 건데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func라고 치고 함수를 만들 건데 로그인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id를 받고 id가 string optional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개 변수를 받을 건데 그 매개 변수는 string 타입인데 안에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쓸 건데 우리가 iflet을 쓸 수도 있어요. iflet 해주고 onLeft login onLeft id겠죠. id는 요 id를 잘 세팅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에 값이 있으면은 여기다 세팅해줘 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현재 로그인한 id는 onLeft id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프린트 올바른 id를 뭐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는 아직 iflet 해보는 거예요. 가드렛과 비교하기 위해서 iflet을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러고 로그인 해볼게요. 로그인 id 값이 있을 때는 뭐 id를 홍이라고 할게요. 홍길동 홍하고 값이 없는 것도 해볼게요. 여기는 id nil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출력해보면 네, 이렇게 현재 로그인한 id는 홍 요게 잘 출력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id를 입력하세요. nil일 때는 이게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iflet인데 우리가 iflet은 대부분 가드렛으로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함수 안이나 반복문 안 그런 데서는 전부 다 iflet을 가드렛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서로 좀 호환이 되는데 그리고 모든 가드렛은 다 ifle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iflet이 조금 더 넓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드렛은 함수 안이나 반복문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건 일단 주석 처리하고 가드렛으로 똑같은 기능의 코드를 만들겠습니다. 가드렛이라고 하는데 가드렛을 먼저 코딩해볼게요. 가드렛도 똑같이 안에 값이 있으면 이 새로운 변수 여기에 세팅이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id를 세팅해줘. 근데 이때
바로 중괄호를 여는 게 아니라 여기에 else를 붙이고 중괄호를 엽니다.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데 우리는 이게 값이 있으면 그 다음 줄에서 값이 있을 때 행동이잖아요. 이게 이 밑에가 값이 없는 거고요. 얘는 값이 없는 걸 먼저 처리합니다. need일 때를 먼저 처리해요. 그래서 여기에 print 올바른 id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else 같은 걸 치는 게 아니라 요 밖에서 이 unleft를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print 현재 로그인한 id는 unleft id.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unleft라고 썼네요. 여기를 unleft id로 바꿀게요. 이렇게 치면은 네, 에러가 사라졌고 여기 있던 에러는 사라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드문의 특징인데 제가 함수나 반복문 안에서만 가드를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return을 써줘야 돼요. 네, 이렇게 하면 에러가 사라지는데 왜 return을 쓰는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전이랑 동작이 똑같이 작동을 하죠. 여기 홍을 넣었을 때 id는 홍이 잘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nil을 넣었을 때 값이 없을 때는 올바른 id를 입력하세요가 잘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가드는 우리가 nil일 때를 먼저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lse가 먼저 붙어요. 무조건 우리가 변수를 세팅하잖아요. 새로운 변수에 값이 있을 때의 경우에 이 새로운 변수의 값이 세팅되는데 할당되는데 그걸 실패했을 경우를 먼저 처리합니다. else를 먼저 처리해요. 그래서 무조건 가드렛은 이거 뒤에 바로 else가 붙습니다. else를 꼭 붙여줘요. 얘는 else가 여기 붙었죠. 근데 얘는 else를 먼저 붙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이 옵셔널 바인딩 우리가 이 여기 있는 값을 옵셔널 값을 이 새로운 변수에 할당하는 걸 옵셔널 바인딩이라고 하거든요. 바인딩이 이렇게 묶어주는 거잖아요. 이 값을 잘 새로운 변수에 이렇게 묶어주는 거가 이제 옵셔널 바인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실패하면은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현재 스코프 현재 이 컨텍스트를 탈출하는 키워드를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return일 수도 있고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었죠? 제어 전달 구문이라는 거 배웠었죠. control, transfer, statement를 배웠었는데 그것들을 쓸 수 있어요. 그게 뭐뭐 배웠었죠? break, continue, 그 다음에 return 배웠습니다. 그게 몇 개 더 있긴 한데 throw랑 false로 있는데 throw는 이제 에러 처리를 이제 배워야지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false는 이제 스위치문에서 보통 쓰는 건데 스위프트에서 쓰는 걸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 그런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 개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배웠던 거 break, continue, return을 가드에 요 첫 번째 중괄호에 꼭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드를 쓰면은 그런 return이나 break나 continue 써야 되는데 그 return, break, continue 쓰려면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되죠? 함수 안에 있어야 되거나 return의 경우 그 다음에 반복문 안에 있어야겠죠. break나 continue. 그래서 우리가 가드는 무조건 함수나 반복문 같은 어떤 이런 스코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이제 실패할 경우를 다 처리했잖아요. 실패하는 걸 먼저 다 처리한 거예요. 그럼 남은 건 뭐만 남았죠? 안에 값이 있는 경우만 남았죠. 뭔가 정상적인 거잖아요. 뭐 정상 비정상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안에 값이 있기를 바라잖아요. 우리는 값이 있어서 처리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밑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iflet과 가드렛이 그냥 실패랑 성공 그 순서만 바뀐 게 아니라 얘는 이 옵셔널 바인딩된 이 변수 있죠. 새로 할당된 이 변수를 이 스코프, 이 옵셔널, 이 바인딩, 이 스코프 바깥에서 쓸 수 있어요. 이게 장점이거든요. 얘는 이 unlet id를 이 바깥에서 못 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주석 처리하고 이 위를 봐볼게요. 여기서 이 바깥에서 프린트 unlet id 해볼게요. 지금 자동 완성도 안 되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치면은 지금 똑같이 쳤는데 한번 복사해서 정확히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정확히 하면 네 똑같죠. 똑같은데 지금 얘는 찾을 수 없다. cannot find unleft id in scope. 현재 스코프에서 이 변수 찾을 수 없어. 왜죠? 이 새로 할당된 이 바인딩된 이 변수는 이 스코프 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주석 처리하고 이 밑으로 와보면은 얘는 이 unleft id, 이 id를 벗겨낸 새로 바인딩된 이 변수는 이 스코프 바깥에서 쓸 수 있어요. 이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셔널 바인딩을 좀 중첩해서 써야 될 때는 이렇게 쓰면은 계속 내부 안으로 들어가니까 좀 중괄호가 좀 중첩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게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경우를 먼저 처리하기 때문에 뭔가 코드할 때 실패하면 절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id가 있어야지만 작동되는 어떤 함수라고 했을 때 그때 실패하는 것만 빨리빨리 쳐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정상 작동하는 경우를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마음 편하게 좀 코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렛이 이렇게 쓰는 걸 보여드렸고 비교 정리하기 전에 제가 반복문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반복문 해볼게요. for i는 in 한 다음에 옵셔널 어레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레이라고 치고 여기에 내부에 int가 있을 수 있는데 int 옵셔널이라고 치면은 이거 타입이 이상하네요. 이렇게 칠게요. 여기가 이 배열이 하나 있어. 근데 그 배열 안에 얘는 int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nil도 있을 수 있어. 그런 뜻입니다. int 옵셔널이 내부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1, 2, 3 하고 nil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은 배열 안에 원소가 숫자일 수도 있고 nil일 수도 있다. 값이 없을 수도 있다. 그걸 나타내는 거고 이게 이 어레이가 이 안에서 돌게끔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는 넘버라고 할게요. 이게 좀 더 낫겠네요. 그리고 nil 뒤에도 좀 더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가드렛을 써볼게요. iflet도 되는데 이제 가드렛을 보여드릴게요. 왜냐면은 우리가 가드렛을 반복문이나 아니면은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드렛을 쓰고 새로운 거 unleft number라고 치고 이거는 넘버를 얘가 받을 거야. 벗겨 볼 거야. 그래서 잘 벗겨지면 가드는 뭐부터 처리한다고 했죠? 실패하는 경우 벗겨지지 못하면 안에 값이 없으면 여기로 들어올게 해서 값이 없음이라고 하고, 값이 없는 거 nil을 만나면은 우리가 만약에 바로 끝내고 싶어 그럼 브레이크 치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거는 무시하고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죠 하면은 컨티뉴 치면 되겠죠. 브레이크랑 컨티뉴 차이 아시죠? 브레이크는 해당 반복문에서 바로 그냥 끝내고 뒤 반복문 실행 안 하는 거, 컨티뉴는 해당 반복문을 스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컨티뉴 차이 아시죠? 넘어가서 여기서 값이 있을 때는 현재 숫자는 여기에 숫자가 출력되게끔 unleft라고 쳐야겠죠? unleft number. 이렇게 하면 이 바인딩 된 값을 이 가드 스코프 바깥에서 쓸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브레이크니까 nil이 지금 1, 2, 3 다음 있죠? 3을 만나서 그 다음에 nil일 때 이쪽으로 들어가서 값이 없음이 출력됐고, 브레이크를 만났으니까 뒤에 4, 5는 무시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 컨티뉴도 해볼게요. 컨티뉴 치면 어떻게 될까요? 1, 2, 3, 그 다음에 값이 없음 4, 5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고, 만약에 그냥 출력 안 하고 그냥 건너뛸래 하려면 그냥 여기도 주석 처리할 수 있겠죠? 여기도 그냥 주석 처리해버리면 그냥 1, 2, 3, 4, 5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드렛은 뭔가 감싸져 있는 상황, 반복문이나 함수에서 쓸 수 있다를 좀 더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iflet, 가드렛 핵심 정리. iflet을 먼저 볼게요. iflet을 좀 올리고, 네, iflet은 값이 필수적이지 않지만 값이 있고 없음에 따라 다른 로직을 처리하고 싶을 때, 제가 아까 전에 로깅 같은 경우는 값이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의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냥 가정한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그런 함수 만들 때 뭔가 이 함수는 이 아이디가 있는 게 정상이야, 없으면은 좀 약간 얘는 굳이 실행될 필요 없어, 뭐 그런 함수라고 해볼게요. 값이 있는 게 정상일 때는 가드렛을 쓰는 거고, 그냥 iflet은 값이 있는 것도 하나의 케이스고 값이 없는 것도 하나의 케이스야. 그냥 그때그때 우린 처리하면 돼 라는, 그냥 둘 다 비슷한 중요도를 띠고 있을 때는 iflet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뭔가 치명적인 거예요. 값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빨리빨리 그냥 끝내버리고, 야, 값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처리할 필요 없어, 이 함수 그냥 실행시킬 필요 없고 그냥 끝내자, 빨리 끝내자가 이제 early exit이거든요. 빠른 탈출. 그래서 그런 걸 쓰고 싶을 때 가드렛을 쓴다. 뭔가 가드가 이렇게 막는 거잖아요, 경비원.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저지선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는 인자를 2개 받고 있는데 아이디랑 패스워드 이렇게 2개 받는데 이거는 약간 필수 인자인 거예요. 이 2개의 필수 매개 변수 값을 받는데, 이게 만약에 없으면, 하나라도 없으면은 그냥 둘 다 리턴하자, 빨리 끝내버리자, 왜냐면 이게 필수니까 해서 여기서 일단 1차 저지선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차 저지선이 있는 거예요. 경비병 같은 느낌이죠. 그 다음에 이걸 둘 다 처리하면은 이 밑에서 이제 메인 로직이 나오는, 이런 걸 쓰고 싶을 때 가드렛을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확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쇼핑몰에서 주문을 처리하는 함수를 만든다고 가정해봅시다. 프로세스 오더가 있는데 얘는 매개 변수로 스트링 옵셔널을 받는다고 할게요. 그래서 nil이랑 nil이 아닌 경우 둘 다 처리할 건데, nil이 아니면 값이 있으면 땡땡땡 할인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할인 코드를 출력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코드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nil이면, 값이 없으면 할인 없이 주문을 진행합니다 를 출력하면 되는데, 이거를 iflet과 가드렛 둘 다 여러분들이 구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코드는 이렇게 드렸으니까 이걸 통해서 한번 멈춰보시고 구현해보세요. 네, 해보셨나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두고 제가 코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 지워버리고 그다음에 이걸 복사해볼게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얘는 프로세스 오더 1이라고 할게요, 이름을. 그 다음에 이따 나중에는 가드렛은 2라고 하겠습니다. iflet부터 해볼게요. 얘는 iflet 하고 새로 이 디스카운트 코드를 넣어야겠죠? 지금 이때는 그냥 코드라고 칠게요. 이름은 그냥 편한 거 아무거나 지면 되는데, unleft 디스카운트 코드 하면 좀 기니까 그냥 코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 코드, 이 옵셔널 값이 이 새로운 코드에 잘 바인딩이 되면, 그러면은 중괄호 열어주고 프린트, 뭐가 출력되라고 했죠? 땡땡땡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 땡땡땡은 디스카운트 코드가 오면 되겠죠? 디스카운트 코드 할인이 적용됩니다 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else 라고 치고 프린트 할인 없이 주문을 진행합니다가 출력되면 되겠죠? 그럼 이걸 실행해 볼게요. 프로세스 오더에서 코드는 뭘 예로 드는지, 서머 세일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여기 제가 서머 세일 뭐 이런 거 넣었을 때 보면은, 네, 제가 지금 잘못 쳤네요. 여기 디스카운트 코드를 치는 게 아니라 뭘 쳐야 되죠? 벗겨진 걸 넣어야 되니까 코드가 되겠죠? 코드. 근데 지금 틀린 김에 한번 원래 거 한번 다시 봐볼까요? 이렇게 실행하면은 일단 경고를 내뱉는 게, 제가 예전에 이 워닝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이 워닝이 뭐냐면은, 너 지금 옵셔널이야, 여기 지금 스트링 인터폴레이션, 제가 문자열 보관법 있죠? 문자열 보관법에는 옵셔널이 사실 오면 안 되고 벗겨진 값이 와야 돼요. 그래서 너 벗겨서 써라
써라 그런 경고인 거고, 이거를 지금 옵셔널이어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출력해보면 출력할 때도 이렇게 옵셔널이 감싸져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 뭐죠? 벗겨진 값을 원하니까 그냥 코드라고 써야겠죠. 네, 그러면은 출력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nil도 한번 넣어볼게요. nil 넣으면은 뭐가 나올까요? 이쪽이 되겠죠. 네, 이렇게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똑같은 코드를 이번에는 프로세스 order to로 해볼게요. 디스카운트 코드 스트링 옵션을 하고 가드렛으로 해보겠습니다. 가드렛 치고 새로운 것도 똑같이 코드라고 해볼게요. 바인딩 R 변수,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코드를 해줄 거고, 가드렛은 항상 뭐부터 쓴다? else부터 쓴다 하고, 실패한 경우 이제 nil인 경우겠죠. 이때는 프린트 할인 없이 주문을 진행합니다 치고, 가드렛은 항상 제어 전달 구문을 항상 써줘야 된다. 그래서 함수에서는 return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else 붙이지 말고 그냥 바깥에서 이 바인딩된 변수를 쓸 수 있다. 그래서 프린트 코드 할인이 적용됩니다 라고 치면 되고, 그럼 함수는 끝났죠. 실행해 볼게요. 프로세스 order to 하고 똑같이 summer sale 일 때랑 그 다음에 여기가 nil일 때 둘 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똑같이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면은 이번 시간 iflet과 가드렛에 대해서 배워봤고, 이 두 개를 합친 용어가 뭐라고 했죠? 옵셔널 바인딩. 왜? 새로운 변수에 묶어서 그걸 쓸 거니까 바인딩이라고 설명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 옵셔널 바인딩에 대해서 배워봤고, 다음 시간에는 옵셔널 값 추출의 두 번째 시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